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5명 발생하면서 엿새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10명 중 8명은 올해 고용 상황이 코로나 이전보다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은 월급이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국민이 고용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전망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상황이 악화할 주된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지속이 4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코로나19 빨리 끝나서 경제도 속히 회복되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최근 팥테크가 유행입니다. 팥값이 유례 없이 오르면서 집에서 파를 키워 먹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슬기로운 OTT 생활 코너인데요. 영화관으로 다시 찾아온 명작과 안방으로 찾아온 신작 모두 만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알찬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팥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우리가 먹는 야채, 파와 재테크의 테크를 합친 말로 팥값이 유례없이 오르면서 집에서 파를 키워 먹는 분들이 늘면서 이런 새로운 말도 생겼습니다. 자, 겨울 팥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지난해 날씨가 큰 몫을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파농사 이전과 어떻게 달랐던 걸까요? 자, 겨울 파의 주요 생산지 중 한 곳인 전남 진도에서 파농사를 짓고 있는 손정훈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 진도에서 파농사 짓고 계십니다. 파농사 지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20여 년 됐습니다. 20여 년 굉장히 오래 농사를 짓고 계신데 네네. 진도 하면 그 과거의 겨울파의 주요 생산지였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어때요? 겨울 대파를 지금 신안하고 이제 양분하고 있죠, 이제는. 신안하고. 네네. 예. 현재는 어떻습니까? 많이 좀 줄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진도 대파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마트에서 파를 살 때는 한 단 가격으로 대부분 구매를 하게 되는데 네네. 산지에서는 평당 가격이 책정된다고요? 그렇죠. 농가들은 대부분 평당으로 팔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도매시장으로 직접 가지고 가는 그런 거래 방식입니까? 대부분 농가들은 이제 포장 거래를 하고 있죠. 산지 유통인들과 같이 그 포장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포장 거래라는 게 정확히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밭대기 거래죠. 예. 그냥 밭을 평당 얼마씩의 가격을 받고 그냥 넘기는 거죠, 통째로. 그렇군요. 네. 자, 올해 유례 없이 팥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산지에서도 판매 가격이 괜찮은 편이었습니까? 초반에 파신 분들은 내년 수준이었고요. 예. 나중에 이제 팥값이 상승하면서 나중에 파신 분들은 고가에 파셨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올해 그러면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초반 시작가는 15,000원 선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후반에 가면서 2만 원이 좀 넘어갔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이 올랐는데, 네네. 그러면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이게 좋은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이 좋으면 포장거래 가격도 올라가니까 따라서 아무래도 상승한 가격의 농산물을 팔 수 있으니까 좋죠. 비싸면 좋은 겁니다. 지난해에는 그래도 좀 파가 좀 넉넉해서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올해는 날씨 때문에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나요? 그렇죠. 재배 면적도 줄고 날씨도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아서 좀 생육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출하 시기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달라집니까?
그러죠. 차이가 많죠. 예. 뭐 지금 2020년 말 같은 경우도 예. 초반에 일찍 11월경에 판매하신 분들은 고가를 못 받았어요. 물건을 줘도. 아, 11월에 판매하신 분들은 그 좋은 가격을 못 받으신 겁니까?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시장 가격이. 예. 그럼 2월쯤에 파신 분들이 제일 고가를 받았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장님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네, 올해 좀 마음이 편합니다. 아, 예. 목소리에서 좀 여유가 느껴집니다. 네. 일단 출하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고 11월에 판매하신 분은 그 높은 가격에 받지 못하셨고 네. 이후인 1월에서 2월 정도에 판매하신 분은 그래도 좀 좋은 가격에 판매가 됐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네. 파 농사 20년 지으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팥값이 오른 걸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겨울 대파 처음입니다. 아, 파농사 지은 이후에는 이런 가격에 판매가 된 적은 처음이에요? 네네. 예. 처음 있는 일이죠. 20년 동안에 나 이런 가격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예. 그러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어떤 느낌입니까? 이 정도로 가격이 올랐는데. 좀 신기합니까? 아니면은, 좀 어떤 느낌이세요? 농산물 가격을 예. 또 아무도 모르잖아. 예측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럼요. 예. 진짜 이런 가격이 받았다는 거 진짜 농민 입장에서는 진짜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이런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예. 살림살이 많이 나아지셨나 본데요. 네. 올해 이렇게 가격이 뛴 이유로 네. 날씨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네. 지난해 파농사 짓기에 날씨가 많이 안 좋았나요? 그러죠.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파는 남부지방파는 1년 재배인데 예. 여름에는 장마였고요. 계속 90일 동안. 그다음에 가을에는 또 한 60일 동안 또 가뭄이었고요. 예. 그렇겠군요. 그다음에 겨울 되면서 지금 1월경이죠. 1월경에 폭설이 와가지고 다 또 망가지고 그래서 팥가격이 좀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그 걱정도 있으시겠어요. 가격 많이 올라서 너도 나도 파농사 짓겠다고 하면 내년에 가격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걱정되는 게 이쪽에서도 지금 많은 양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양이 듣고 있는데 들어간다는 건 이렇게 파농사를 많이 지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정명사에서 판매된 지금 수출량이 엄청난가 봐요. 예.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겨울이 걱정되죠. 예. 아니 그 파 종자가 이제 동났다는 소문도 있는데요. 주변 농부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들 좀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너도 나도 파농사 할까봐? 그렇죠. 재배 면적이 좀 많이 늘 것 같아요. 올해. 그렇군요. 네. 예. 네. 지금 그 파가 1년 농사라고 하셨는데 네네. 파 수확은 모두 끝났습니까? 지금 진도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진도는 거의 끝났고. 네. 그러면은 이제 진도에는 남은 파가 거의 없겠네요? 네, 진도는 없고 이제 올라가면서 쭉 나오죠. 신안 쪽하고 영광 이런 데서. 올라가면 아직 파가 좀 남아 있는 거군요. 파는 1년 내 전국에서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진도가 끝나면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신안, 영광, 전북, 예. 충남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산지들은 그렇군요. 많이 있으니까. 날씨 때문에 그런 거죠? 기온 때문에? 네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파를 심으셨습니까? 파종 시기가 1, 2월부터죠? 네, 그렇죠. 이제 파종만 하고 1, 2월이 아니고 3월에 파종입니다. 예. 3월에 파종해서 5월에 정식하죠. 예. 그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그 해에는 많이 심어서 다음 해에 또 가격이 떨어지곤 하는데 네. 올해 주변에 보면 다른 때보다 또 많이 심으셨나요? 네, 재배 면적이 지금 많이 늘 것 같아요. 파종들을 많이 하셨어요. 2년보다. 주변에서? 네. 예. 그러면은 그 농사 짓는 분 입장에서는 재배 면적, 그러니까 주변에서 농사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네네. 걱정이 그런 면에서 많이 되시겠습니다. 그러죠. 아무래도 이제 올 겨울은 좀 걱정이 되죠. 예. 판로가 걱정이 됩니다. 예.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파 재배 면적이 늘면 네. 아무래도 가격이 좀 떨어질까 봐 기대하는 건 있거든요. 네. 예. 뭐 내년 수준 정도 될 것 같아요. 파 가격 작년에 사드셨던 만큼. 예. 그 파 정도 가격 가격을 예. 네. 예년 정도 될 것 것이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예측 불가능한 농부 수익 어떤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매년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좀 정해짐 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농사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도 같은데 네.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무슨 좀 경매 제도를 보완할 만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정부에서는 도매인제라고 해서 그걸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어떻게 그게 된다고 해서 또 농가들 수익이 보장이 될지 아직 도입은 하고 있는데 예. 운영을 해봐야 알겠죠. 어떻게 농가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좀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자, 지금까지 전남 진도에서 파농사 짓고 있는 손정훈 씨와 함께 했습니다. 자, 몇 년째 파밭을 갈아 엎어야 할 정도로 뚝 떨어졌다가 올해는 또 금파라고 불릴 정도로 오른 팥값. 농산물 가격에서의 이런 변화가 한두 해 일이 아닙니다. 자, 게다가 금세 올랐다가 금세 내렸다가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변화. 이유가 뭘까요?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물가정보조사부 이동훈 조사연구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금파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팥값이 오르면서 집에서 직접 키워 먹는 팥테크를 하는 분들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올해 팥값 최고로 올랐을 때가 어느 정도 가격이었습니까? 네, 올해 대파 한 단 기준 최고 가격은 2월 4주와 3월 1주, 2주간 6,000원이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간 대비 약 4배 정도 비싼 수준입니다. 예.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선이죠? 현재 최고 가격을 기록했던 6,000원보다 1,000원 하락한 5,000원으로 2주 연속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파와 함께 그 겨울 동안 가격이 올랐던 양파, 상추 등은 가격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양파 역시 2월 말쯤 한만 기준으로 8,000원 정도였고요. 예. 올해 최고 가격을 기록하면서 작년 동기간 대비 약 2배 정도 비싼데 그 뒤로는 아직 가격 변화는 없습니다. 상추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대파 같은 경우에는 이전 기사를 찾아봐도 올랐다는 얘기보다는 떨어져서 그 밭을 갈아 엎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을 더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올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날씨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날씨 때문인 겁니까? 네, 대파는 올해 금파라고 불릴 정도로 예.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했는데 그래도 직접 파를 재배하는 팥테크 열풍도 일으켰고 예. 관련 대파라는 신조가 생길 정도였거든요. 근데 대파 값이 크게 오른 이유는 비단 날씨뿐 아니라 여러 이유가 중첩돼서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대파 가격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띄었는데 예. 특히 지난해는 대파 농사가 풍작으로 공급은 충분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수요가 적어서 가격이 폭락했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대파 재배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한 장마에 이어서 겨울철 한파 그리고 폭설로 인해 적황 부진 속에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예. 같이 가격이 올랐던 그 양파나 상추 같은 농산물도 이런 영향 때문인 겁니까? 네네, 비싼 상황입니다. 예. 3월 말쯤 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정말 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예측된 대로 최근 대파 수입량이 대폭 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예. 국산 대파도 높은 가격에 대한 기대로 재배 면적이 증가한 가운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 대파 작황 역시 회복되고 있어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봄 대파가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면 가격은 점차 안정될 전망입니다. 예.
자, 이전에 보면은 배추값이 급격히 올랐다가 불과 몇 주 만에 뚝 떨어지는 상황도 있었고요. 가격이 올랐다가도 짧은 기간에 다시 가격이 내려가곤 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채소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 날씨 등의 이유로 타격을 입었던 생육 환경이 좋아지거나 재배 면적이 늘어서 공급량이 증가하면 짧은 기간 내에 가격이 회복되거나 합니다. 예. 자, 그 감자나 쌀 같은 경우에는 그 창고에서 어느 정도 비축된 물량이 있기도 하잖아요. 양파나 파, 상추도 그렇고 창고 보관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쌀, 감자, 생강 등 이런 저장 창고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비축 물량이 충분히 합본의 작물의 경우에는 예.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일명 파동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공급량 조절을 통해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장기간 보관이 힘든 채소류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짧은 기간 내에 회복될 수는 있지만 당장 가격 변화는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농산물은 이렇게 그 빠른 변화가 예상되는데 계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계란은 뭐 급란이에요. 몇 달째 가격이 오른 상태인데 이유가 네네. 뭡니까? 지난 겨울에 고병원성 주류 인플루엔자 예. AI로 인해서 계란 파종이 일어난 지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 예. 계란 가격대는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닭고기, 즉 육계는 고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기 때문에 한 달가량 짧은 기간 동안 사육되고 도축되지만 예. 산란계는 알을 생산할 목적으로 약 5, 6개월 정도 사육 후 산란기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사육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란기 사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비교할 때 이 전년과 비교하게 됩니다만 사실 농사는 환경에 영향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직전 해와 비교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이 필요할 것도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농사는 특히 어느 산업보다 지역, 날씨 등 이런 요인에 의한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통계청이나 각 연구원 등에서는 직전해와 비교하는 것 외에도 최근 몇 년 혹은 지난 몇십 년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예. 또한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 물가 상승을 예측하는 지표로 쓰이기도 하는데 예. 에그플레이션, 농업을 뜻하는 영어 에그리컬처랑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 합성한 단어로 곡물 가격 등 농산물 가격으로 이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일반 물가도 덩달아 오른 현상을 지난 기록을 통해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예. 하지만 저희는 당장 밥상 물가와 관련 있는 농산물 가격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바로 이해하기 쉬운 비교 방법으로는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직전에와 비교하는 관점이 더 크게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에서 그 가족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투기 행위 조사를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기도 공익제보지원팀의 박수진 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제보지원팀장 박수진입니다. 예. 자, 먼저 경기도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 창구를 일원화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경기도는 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낱낱이 확인하고 뿌리 뽑고자 전수조사 및 제보 활성화 등 각종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신고 창구 일원화는 그 일환이고요. 경기도는 우선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경기용인 플랫폼 시티 등 6개 지구에 대해서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고 공직자의 해당 지구 투기 여부에 대해 심층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투기 행위들은 관련 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비밀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나 의심 가는 정황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신고하실 수 있도록 기존 공익제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부동산 투기 신고를 해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고 접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 3월 12일에 일원화를 했고요. 3월 21일까지 열흘 동안 현재까지 전화 상담 및 신고 접수는 5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특이점은 신도시 지역 외에 각종 공공개발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무원 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조사해달라, 신규 개통 지하철역 주변에 부동산 투기 행위를 조사해달라라는 요청이 좀 접수되고 있는데요. 이는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해서 분노와 경계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는 작은 제보라도 조사할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답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고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은 공무원의 부패 행위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제한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 전수조사단 운영 기간 동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원지구, 성남 금토지구, 안양 관양고 인덕원 등 6개 사업지구와 인접지역, 또 경기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과천, 하남, 교산, 안산, 장상지구에서 공직자가 직무 관련 비밀 혹은 직무 관련해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 행위를 했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이 외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행위나 외지인이 농지를 구입하고 거짓으로 농지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농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신고 포상금도 지급이 된다면서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제보 내용을 확인해서 해당 내용이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돼서 징계 처분을 하거나 수사 의뢰 고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처분 결과에 따라서 포상금 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단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얼마 줍니까? 그거는 처분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서요. 근데 제보로 인해서 처분받으시는 투기자가 많은 경우에는 액수가 최대 상한액은 2억 원입니다. 2억이요? 최대 금액이 2억 원이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서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어떻게 좀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신고는 온라인 신고와 우편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검색하셔서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게 어려우시면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경기도청 조사 담당관실 공익제보 지원팀으로 우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가급적이면 피신고자가 누구인지 또 부동산 투기 신고일 경우에 해당 필지 등을 좀 정확히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사할 때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일단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할 것 같은데 확실히 또 보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공익제보지원팀의 박수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슬기로운 OTT 생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관으로 다시 찾아온 명작과 안방으로 찾아온 신작 모두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8입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 유발 논란에 대한 전문가 논의 결과와 향후 대책을 오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많으실 텐데 실시간 뉴스의 강자 YTN 라디오와 함께 지켜보시고요. 한편 보건당국은 출입 제한을 비롯해 목욕장 관련 대책을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기로 한 건데요. 추가로 목욕장 출입 인원을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7입니다.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와 액화 천연가스, LNG 가격이 오르면서 연료비와 연동된 전기요금이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지난 2013년 11월 이후 7년여 만에 처음이 되겠네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요금 조정을 유보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63만입니다. (7월 23일에)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서 해외 관중 응원 소리는 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1일 NHK에 따르면 올림픽 주최 측과 IOC, IPC 위원장이 모인 오자 회의에서 해외 관중 없이 도쿄올림픽을 치르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판매된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티켓 63만 장은 환불이 되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조 6,258억 엔으로 우리 돈으로 17조 원에 달합니다. 올림픽도 올해는 집콕 비대면 응원입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1입니다. 지난 20일 발사 예정이었던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가 오후 3시 7분에 재시도될 예정입니다. 전기 지상 지원 장비의 급격한 전력 상승 문제로 발사가 연기됐던 것인데요.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6개월간의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서 10월 이후부터 국토자원관리, 재해재난 대응 관련 공공부문 수요 대응과 국가 공간 정보 활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밀 지상 관측 영상 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똑똑해집니다. 자,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세요.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 단어로 앞서 이야기했던 파테크처럼 신조어인데요. 이 단어 무엇일까요? 1번 에그플레이션, 2번 인플레이션, 3번 애기야 가자. 자, 내려 빨리 내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와, 날이 갈수록 발전하네, 이 보기가. 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선물 소개해드리죠.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슬기로운 OTT 생활로 돌아옵니다. 네, 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슬기로운 OTT 생활 준비했습니다. 자, 예전에는 극장에서 개봉했던 영화를 IPTV나 OTT 플랫폼을 통해 다시 만나볼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그 경계가 모호해진 것 같습니다. 최근 영화관에서 과거에 흥행했던 작품들이 재개봉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반면 OTT 플랫폼에서는 극장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영화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영화관으로 다시 찾아온 명작과 안방으로 찾아온 신작 모두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편집장님 혹시 네. 조금 전에 보기 퀴즈 들으셨나요? 들었습니다. 예. 네.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 단어로 네. 앞서 이야기했던 파테크처럼 이 신조어인데요. 1번 에그플레이션, 2번 인플레이션, 3번 애기야 가자. 뭐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뭐 이런 건데 혹시 뭐 3번. 그만합시다. 진짜 제작진이 날이 갈수록 네. 저 놀리는 재미에 혹시 뭐 힌트를 잠깐 주신다면요. 네. 3번은 확실히 아니고요. 예, 둘 중에는 조금 생소한 단어가 더 답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래요? 거의 정답 주셨네요. 예, 1번 에그플레이션, 2번 인플레이션, 3번은 정답이 아니라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전에도 재개봉 영화를 종종 만날 수 있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그 영화계에 부쩍 재개봉 영화가 늘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코로나19 영향이 정말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사실은 극장 개봉을 준비하던 신작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객 수가 너무 급감하니 극장 상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게다가 뭐 극장을 텅텅 비워놓을 수도 없고요. 당연히 재개봉 영화에 좀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예. 또 게다가 이게 큰 화면에서 다시 보고 싶은 작품들을 아무래도 재개봉을 하다 보니까 일단 작품의 완성도 하나는 기본으로 놓고 간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대부분 과거에 흥행했던 작품들인데 이 재개봉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과거에 흥행을 했던, 그러니까 이미 다 아는 맛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극장에서 보는 맛이 확실히 다른 영화들이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판타지 블록버스터의 시조새라고 할 수 있죠. 반지의 제왕 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재개봉을 할 때마다 예매 순위 상위권에 올라오는 진짜 엄청난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이런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는 태극기의 날리며가 개봉 20주년 맞아서 또 재개봉 소식을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예. 네. 편집장님도 재개봉 영화 중에 보신 작품 있으십니까? 저도요. 좋아하는 영화가 재개봉한다고 하면은 좀 극장에 가서 큰 화면으로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서 이번에도 이 왕가희 감독 리마스터링 작품들 재개봉한다는 소식 듣고 한 편 보러 갔다 왔습니다. 예. 네. 여전히 그 예전의 감동 좀 그대로 남아 있나요? 이번에는 감동이 더 생생해졌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 재개봉된 영화들 중에서 패왕별이 리마스터링, 뭐 시네마 천국 리마스터링 이런 리마스터링이라는 이름이 붙은 영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리마스터링, 마스터를 다시 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최종 상영본을 다시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왕가희 감독의 영화를 더 생생하게 봤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리마스터링으로 작품을 보면 좀 더 음질이나 화질 모두 생생해진 상태에서 영화를 보게 되거든요. 사실 옛날 영화들은 필름으로 찍은 작품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약간 필름에도 소위 이제 때가 묻습니다. 상처가 나고. 그런 때들을 이제 디지털로 벗겨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악 같은 것도 훨씬 더 깨끗하게. 영상도 그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현대의 상영 환경에 맞게 만드는 방식이라서 좋아하는 영화인데 리마스터링 버전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극장에 한번 꼭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조금 궁금한데 그 옛날 영화는 또 옛날 감성이 있잖아요. 있지요. 그걸 리마스터링 하면은 어때요? 옛날 그냥 그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어떤 추억을 상상하는 데는 뭐 옛날 필름을 떠올리시는 게 좋지만 은근히 옛날 영화들을 생각해보면 좀 흐릿하단 말이죠. 그렇죠. 당시에 상영 시스템이 그렇게 뭐 소위 말해 퀄리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영화를 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독이, 창작자가 딱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최적의 상태로 돌려놓는 게 리마스터링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재개봉 열풍의 영향인지 OTT 플랫폼에서도 그동안 좀 묵혀왔던 시리즈를 풀기도 하는데
주목할 만한 작품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요새는 확실히 이 극장이랑 OTT 경계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극장에서 뭔가 화제됐던 작품들이 OTT 서비스로 또 금세 넘어오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그 왕가희 감독 리마스터링 시리즈를 땡차이에서 독점 공개해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감독의 작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을 다 리마스터링해서 상영을 하고 예. 그리고 리마스터링이 아닌 경우에도 좀 감독판처럼 그동안 좀 보고 싶었던 작품들을 다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특별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1174번님, 이번 주말에 중경 3님 봤어요. 3님. 네. 땡차에서 해주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보기에 옆한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오늘.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영화가 그 홍콩 영화죠? 그렇죠. 1990년대 나온. 네. 예. 맞습니다. 극장의 리마스터링판이 OTT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되기도 하는데 극장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리마스터링판을 볼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장에서는 조금 더 큰 화면에서 즐기실 수 있다면 집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같은 그렇죠. 퀄리티의 작품을 즐기실 수 있는데요. 예. 좀 전에 준경삼님 얘기도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화양연화를 극장에서 재개봉할 때 이번에 다시 보고 또 집에서도 OTT로 다시 한번 봤거든요. 예. 조금 맛이 다른데 OTT로 볼 때는 좀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들 좀 계속 반복적으로 본다거나 이렇게 취사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고요. 예. 그리고 이 1990년대를 풍미했던 왕가희 감독이 왜 그 당시를 풍미했는지 사실 다시 보고 나서 더 깨달았어요. 이 색감이나 미장센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굉장히 새롭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리마스터링판을 개봉을 하거나 아니면 OTT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하면 예. 이 준경삼님 뭐 화양연화 말은 들었는데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굉장히 어린 젊은 영화 관객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 작품을 자신의 영화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점 같더라고요. 예. 저도 계속 말씀 들으니까 빨리 가서 뭐라도 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내 드라마 시리즈도 OTT를 통해서 제공되는 리마스터링 작품이 있습니까? 예, 그 예전에 많이 사랑했던 국내 드라마들도 뭐 이렇게 4K 리마스터링까지는 아니지만 화질이나 음질을 다시 정비해서 OTT 서비스에서 정말 추억의 드라마로 다시 상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혹시 그 작품 있나라고 생각하고 검색해 보시면 바로 본인이 그 구독하시는 OTT 서비스에서 한두 개 정도는 분명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작진이 좀 물어보는데 혹시 그 파리의 연인도 있냐고. 오늘 있습니다. 좀 그만합시다. 자. 네. 예. 여기서 퀴즈 한번 더 내고 갈게요. 자,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 단어로 앞서 이야기했던 파테크처럼 신조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에그플레이션, 2번 인플레이션, 3번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극장에서 재개봉 열풍이 부는 동안 OTT 플랫폼에서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아카데미 후보가 발표됐는데 OTT를 통해 개봉한 작품도 좀 제법 있었지 않습니까? 꽤 많았습니다. 예. 사실은 그 사태라고 미국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이 OTT 서비스에서 상영하는 작품, OTT에서만 상영하는 작품을 과연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올려도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장 상영을 며칠 이상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굉장히 강하게 걸었는데 문제는 작년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미국 극장가도 완전히 모두 다 일시 정지되었던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품이 없어서
상을 못 주는 이런 상태까지 그렇죠. 예. 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상영 제한, 상영 일자를 조금 더 여유롭게 해주면서 OTT에서 개봉했던 영화도 후보에 올리는 것을 이례적으로 허용한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OTT 작품들이 대거 후보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예. 이번에 93회 아카데미 최종 후보에 맹크, 더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 같은 이런 땡플릭스의 영화들이 무려 35번이나 후보에 불렸습니다. 예. 정말 대단했죠. 이런 아카데미 같은 경우가 좀 보수적이잖아요. 매우 보수적이죠. 예. 이거 굉장히 좀 신기한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코로나19가 불러온.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점차 이 극장과 OTT 간의 경계는 점점 옅어지지 않겠나라고 보는 게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기는 해요. 예. 네. 자, 방금 뭐 30편이 넘는 작품들이 후보에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좀 조심스럽지만 뭐 수상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사실은 수상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맹크나 더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 아카데미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실화 바탕을 한 어떤 휴먼 드라마 같은 작품들이라서 이게 만약에 극장 상영작이었으면은 반드시 저 영화 작품상 줬을 거야. 혹은 나무주연상 줬을 거야 했던 작품들이기는 해요. 그래서 수상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약간 사실 아카데미는 이 수상작 자체가 좀 독특한 방식이거든요. 회원 수가 한 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영화인들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해서 수상작을 고르는 방식이에요. 도대체 그들의 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OTT 영화에도 꽤나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왕 뭐 아카데미 이야기 나온 김에 좀 여담입니다만 그 윤여정 씨가 한국인 최초로 오스카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저는 수상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는데요. 예. 하나는 좀 응원이자 지지이자 바람이기도 하고요. 예. 한편으로는 보통 아카데미가 어떤 타 문화 대륙에 이제 상을 주기 시작을 하면 그 열풍이 최소한 2년 정도는 간다라는 지금까지 어떤 통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틴 아메리카 쪽의 감독이나 작품상 배우들이 상을 받기 시작하면 그 열풍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가고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배우들이 상을 받기 시작하면 역시 또 그것이 2, 3년을 가고 그렇다면 이 코리아 무비 웨이브도 아마 2, 3년 정도는 아카데미가 꽤나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수상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편집장님. 네. 자, 국내 영화 중에 개봉이 쉽지 않은 단편 작품들이 OTT를 통해서 제공되기도 한다면서요? 맞아요. 단편 영화들도 OTT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독립 영화들도 OTT 플랫폼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독특한 OTT 플랫폼인데요. 여성 영화들만 상영하는 퍼플레이라는 OTT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이정훈 배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저 배우는 어디서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나타난 거야 했던 배우들이 과거에 찍은 단편들 이런 작품들을 상영을 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아주 독특한 OTT 플랫폼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도 OTT를 통해서 공개 예정인 작품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미 뭐 개봉된 작품들도 있고 개봉 예정 혹은 최근 개봉작 중에 기대를 받는 작품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사실 이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작품 중에 OTT로 간 게 최근에 승리호가 있었잖아요. 다들 극장에서 많이 기다리셨었는데 이번에 4월에도 그런 큰 작품이 옵니다. 서복이라는 작품이고요. 서복. 서복. 이 어떤 캐릭터의 이름이에요. 공유 배우 박보검 배우가 주연을 맡은 SF 블록버스터예요. 극장 개봉을 한참 기다리다가 이 작품도 OTT와 극장에서 동시에 관객들을 만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점차 코로나 팬데믹이 좀 바꿔놓는 영화 엔터테인먼트계의 판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복.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편집장님 같은 경우는 뭐 영화관도 많이 가시고 OTT를 하면서 집에서 좀 많이 보실 텐데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저는 극장에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요새 조금 더 새삼 깨달아요. 그러니까요. 가서 있으면 그래 이런 기분 때문에 우리가 극장을 갔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플랫폼도 좋고 조금은 몸을 움직여서 그 무드를 느낄 수 있는 극장도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방금 새로운 또 OTT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여성 그 영화라고 했나요? 네. 퍼플레이. 요즘 국내에서 이런 신규 OTT가 많이 생기는 편입니까? 정말 OTT 대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땡플릭스, 땡차, 웨이땡 이렇게 몇 가지 한 5손가락에 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올해만 지나면 일단 10손가락을 다 써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쿠팡에서도 OTT 플랫폼 제작을 나서겠다고 그 선언을 지금 그래서 했고요. 다른 그 플랫폼 업체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유통은 확실히 좀 그 든든한 기간 산업이 좀 무서운 역량이잖아요. 쿠팡이 지금 나서고 있고요. 거기에 신세계도 같이 발을 얹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들어온다고 하고요. HBO 플러스도 HBO 맥스도 이제 한국 서비스를 준비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한 달에 이 OTT 플랫폼에 나가는 비용이 영화 10편 보는 비용과 거의 맞먹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저희들보다도 편집장님께서 그 주머니 사정이 좀 많이 힘드시겠는데. 파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저희가 그 숫자 뉴스를 통해서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최근에 밥상 물가까지 급격히 뛰고 있어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을 또 유보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전기요금 인상 유보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4484번님, 퀴즈에 대한 정답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4484번님은 에그머니 웃어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런 게 별로 안 웃기네요. 자, 0928번님, 저도 파테크 하고 있어요. 요즘은 미나리도 뿌리 심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재미도 있고 힐링도 되네요. 정답을 안 보내주셨는데 9001번님, 파 요즘 너무 비싸요. 저도 발코니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0707번님, 이번 인플레이션입니다. 오늘은 패스하려고 했는데 앵커님과 제작진 밀당 센스에 빵 터져서 결국 보냅니다. 슬라생 파이팅 하셨는데 그러나 오답입니다. 9297번님, 옛날에 최불암 시리즈 생각나네요. 최불암이 가장 좋아하는 야채는 요즘 10대 20대는 모르겠지요 하셨는데 저는 알아요. 감사합니다. 3835번님, 뉴스 정보뿐 아니라 이제는 예능맛 개그까지 역시 YTN 청취 보람 있네요. 정답 에그플레이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답은 에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1번 에그플레이션이었고요.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매일 오늘의 점심 메뉴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최근 한 업체에 따르면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판매량 떡볶이가 연평균 430%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 쫄깃쫄깃한 떡볶이 추천해 드립니다.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